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르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당신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릅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조용하지만 강렬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공간을 채웁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신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칼 융은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이해했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을 더 깊은 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융의 지혜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이해하면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 느끼는 놀라운 편안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누군가는 재빨리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득 찬 공간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존재 그 자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모든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침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공사장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단절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지혜와 단절됩니다. 그런데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강렬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없어도 편안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 주파수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완전히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현재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개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별화 과정에서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주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에 속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만족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무섭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피합니다. 하지만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만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침묵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것저것 생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있으세요. 그 불편함을 견디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높은 의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깊은 공감을 보이지만 타인의 감정적 짐을 흡수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감과 감정적 전염을 혼동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전염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친구는 당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친구의 고통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절망감을 느낍니다. 당신도 무력감에 빠집니다. 당신은 친구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감정적 전염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친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아픔을 느낍니다. 당신은 친구를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명료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당신은 친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윤근 이것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심리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모든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일찍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함께 내려갔지만 동시에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당신도 함께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당신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당신은 금방 지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번아웃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짐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그림자 작업을 대신 해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 고통을 대신 겪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자녀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준다면 자녀는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부모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믿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깊은 공감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당신의 감정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당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둘째, 호흡을 의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호흡도 변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호흡은 당신을 당신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셋째,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과
도울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먼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외부 검증의 필요를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경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런 가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전문가의 가면을 씁니다. 집에서는 부모나 자녀의 가면을 씁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면과 진짜 자기 자신을 혼동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가면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할 때 생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이런 기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만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때만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씁니다. 그들은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괜찮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즉 셀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개별화 과정은 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외부의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칭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칭찬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감은 칭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맙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둘째, 이런 사람들은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판을 받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비판이 타당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비판이 부당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셋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넷째,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지 시도가 잘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합니다. 다섯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인기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모습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외부의 인정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당신은 칭찬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둘째, 당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제쳐두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답을 찾아보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가끔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가끔은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넷째, 실패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단지 피드백입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세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다섯째,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이 당신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당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경쟁하도록 압박받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개별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이 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진정한 개인이 될 때 그들은 더 깊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이 아니라 진실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힘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의 편안함,
깊은 공감과 건강한 경계, 그리고 외부 검증의 초월.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윤기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찾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아마도 그 첫걸음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당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 첫걸음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 첫걸음은 외부의 의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첫걸음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삶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과 만나려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고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면 당신은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개별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탐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당신의 방식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깊은 공감을 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외부의 검증 없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세요.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 당신이 원하는 자유, 당신이 꿈꾸는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도착할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각자가 우리만의 독특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모든 것과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